다음 이제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교과서에 있는 거 선별해서 풀어볼게요. 자, 현재 주영이와 삼촌의 나이의 합은 48살이고 3년 뒤 삼촌의 나이는 주영의 나이의 2배가 된다. 자, 어쨌든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접근하면 쉽게 어떤 조건을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참고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자, 등장인물은 주영이와 삼촌이네요. 자, 현재 주영이와 삼촌의 나이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주영의 나이를 x, 삼촌의 나이를 y라고 합시다. 이제 현재지, 현재.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자, 나이의 합이 48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총합 전체 값이 48이란 거 여기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네요. 3년 후 주영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걸 표현할 수 있냐죠. 자, 내가 5살이면 3년 뒤는 3월 더한 8살이 되겠죠. 그처럼 현재 주영의 나이가 x살이니까 3년은 뭐라고요? 그렇죠. x 플러스 3. 자, 삼촌의 나이는 3년 후는 y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자, 우선 첫 번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식 하나는 찾을 수 있죠, 대부분. 그럼 다른 하나, 여기서 이제, 자, 삼촌의 나이는 주영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삼촌의 나이가 여기 있죠. 삼촌의 나이는, 자, 주영의 나이랑 비교하는 거죠. x 플러스 3의 2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전체의 2를 곱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이제 항상 항이 2개 이상인 식을 다룰 때는 반드시 괄호를 쳐서 곱하고 빼고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괄호 치는 거 습관 들여야 되고 조심하세요. 자, 요거 푸는 건 여러분들이 푸세요. 이제 활용 문제는 선생님이 자, 식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잡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푸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대부분 간단하게 나옵니다. 복잡한 것만큼은 이제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 푸세요. 자, 이제 8번 문제도 보면 도인인의 학급은 자, 자전거 타기를 하겠다 돼 있고 자, 1인용 자전거와 2인용 자전거를 총 17대를 대여를 받아서 학급 학생 28명이 모두 탈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전거 대여료가 오른쪽과 같을 때 총 대여료. 자, 우선 이제 이 대여료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대여료 부분은 우선은 자, 문제에서 역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자, 1인용 자전거, 이제 2인용 자전거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자, 총 17대를 대여했고 그러면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대여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이제 1인용 자전거를 몇 대, 2인용 자전거를 몇 대를 이제 대여했는지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x대 y대라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대여한 자전거 대수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구하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을 자꾸 들어가면서 좀 더 헷갈리게 접근하는 건데 금액이 없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자, 전체 총 17대를 빌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급 학생 28명이 모두 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1인용 자전거를 한 명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몇 명이 탔냐 그러면 x대를 빌리면 x명이 탔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수예요. 사람수. 이거는 자전거수, 자전거 대여수, 아래는 사람수. 자, 1인용 자전거를 3대 빌렸으면 여기는 3명이 탔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x로 내려오는 거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2인용 자전거 y대를 빌렸다. 그럼 2명씩 탔으니까 사람은 2y명이 자전거에 타고 있겠죠. 그래서 총 28명이 탔으니까 이 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금액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우선 x 플러스 y는 17이라는 식 하나랑
x 플러스 2y는 28이라는 식 두 개를 가지고서 우선 x, y를 먼저 구하도록 합시다. 이건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뭐 빼면 되겠네요. x를 소거하면 되니까.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래서 y가 11대, x는 합해서 17대니까 여기는 6대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x 6대, y 11대. 자, 그래서 이제 총 대여를 물어봤으니까, 자, 1인용 자전거는 5,000원. 그러면 이제 5,000원 곱하기 6, 맞죠? 그 다음에 2인용 자전거는 8,000원. 그러면 8,000원 곱하기 11대 합하면 우리가 구하는 전체 대여료가 되겠네요. 자, 문제 잘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전에 기출된 적은 없어요. 한번 기출되지 않은 문제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자, 6번 속력 문제는 작년에 출제가 됐어서 올해는 다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단지 이제 속력에 대한 감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식만 잡아볼게요. 자,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나누고 대부분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진다 그랬죠. 자, 전체 12km의 코스를 완주하는데, 자, 처음엔 시속 5km로 걷다가 힘들어서 시속 4km로 걸었더니 2시간 30분이 걸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좀 빨리 걷는 형태랑 좀 천천히 걷는 형태가 나오네요. 자, 여기 시속이라고 돼 있고, 처음엔 5km로 갔다가 4km로 걸었다는 얘기고, 그쵸? 그리고 전체 걸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시속이니까 2시간 30분은 30분을 이제 시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면 2분의 1시간, 역시 부등식에서도 했었으니까, 그러면 2시간이면 2분의 4 해서 전체 2분의 5시간이 걸렸네요. 자, 이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5km로 걸은 거리랑 4km로 걸은 거리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각각을 x, y라고 해봅시다. 됐죠? 그리고 이제 전체 총 이 요거에 대한 조건이 문제에서 보면 12km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면 장점이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속력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자, 4개의 조건은 준다, 2개의 조건은 반드시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부등식에서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 염두에 두고 그러면 시간에 대한 식을 또 찾을 수 있겠네요. 시간은 자, 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니까 5분의 x 4분의 y 됐죠? 그러면 우선은 빨리 걸어간 거리랑 천천히 걸어간 거리 합이 12km다. 그 다음 요거는 빨리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이죠. 5분의 x. 그 다음에 천천히 걸어갈 때 걸린 시간. 어쨌든 이 걸어간 시간이 전체 2분의 5시간이다 라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죠? 푸는 건 여러분들이 푸세요. 자, 그러면 속력 문제를 한번 연속으로 푸는데, 자, 이 문제는 올해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자, 동생이 집에서 출발한 지 30분 후에 형이 집에서 출발해서 동생을 따라갔다. 동생은 시속 3km로, 형은 시속 4km로 걸었을 때, 자, 형이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형과 동생이 만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형이 출발한 시간을 x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형이 출발해서 동생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항상 속력 문제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건을 좀 빠르게 찾아봅시다. 등장인물 동생, 형. 자, 동생은 시속 3km 시속, 형은 시속 4km.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30분이라는 시간, 이거 30분은 2분의 1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 30분 2분의 1 시간.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울 때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자,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건 형이 동생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x라고 놔야겠네요. 됐죠?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럼 동생이 자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y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동생이 이동할 때 걸린 시간 이 y는 어떻게 돼요? 상황을 보면 자 먼저 동생이 30분 동안 2분의 1시간 동안 쭉 걸어간 거예요. 그쵸? 그러고 요때 이제 형이 동생이 30분 동안 걸어간 이후에 이제 형이 이제 이렇게 요 시간에 이제 형이 이제 출발을 한 거고, 물론 동생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겠죠. 3km로. 그래서 이제 형이랑 동생이 만난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시간에 대한 그래프예요. 시간. 자, 동생은 30분을 이동했고, 그리고 자, 이 30분 이후에 형이 이제 출발해서 X 시간 동안 진행을 한 거고, 동생도 똑같이 X 시간 동안 가서 형이 좀 빠른 속력으로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만났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이 동생이 이동한 시간을 y라고 하면 동생이 이동한 시간은 형이 이동한 시간에다가 30분을 더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두 개의 조건이 반드시 채워져서 이게 4칸이 채워지면 2칸의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잡으면 자, 형이 이동한 거리 공식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속력과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자,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3y가 되겠고 형이 이동한 거리는 4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형이 이동한 거리나 동생이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지 같은 장소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동한 거리가 같다. 만났다는 개념.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고, 그러면 동생이 이동한 거리, 움직인 거리나 형이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자, 요 두 식을 세우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이해하고, 역시 잘 이해 안 가면 수업 때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로 오면, 이 문제도 역시 출제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활용 문제가 지금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올 텐데, 조금 전에 그 속력 문제 또는 이게 증가 감소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선 증가 감소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거 역시 기준을 언제로 놓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서 이제 물론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문제를 잠깐 읽어볼게요. 자,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600명이었다. 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가 15%가 감소했고 여학생 수는 15%가 증가해서 전체 학생 수가 6명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 전체 학생, 총학생, 그리고 자,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놔야 올해를 식으로 표현할 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작년에 전체 학생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자, 작년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올해의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그렇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작년 학생을 X명, 작년 여학생을 Y명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X 플러스 Y는 600명 이렇게 이제 식을 찾을 수 있겠고, 그럼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려 하는데, 올해 학생. 자, 작년 남학생의 15%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100분의 15를 곱하면 되죠. 100분의 15 X 그러면 작년 남학생의 15%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실제 계산했더니 뭐 7명이다 이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
여학생 수는 15%가 남학생은 감소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감소했다라는 개념은 줄어든 거니까 빼야겠죠. 부호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명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Y명이 있는데 자 15% 역시 100분의 15Y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더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뭐 2명이 늘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남학생은 7명이 줄고 여학생은 2명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5명이 줄었다라는 이런 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 얘랑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실제적으로는 6명 감소했다 그래서 594명이라고 써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늘어나는 학생 줄어든 학생과 늘어나는 학생 합해서 전체적으로 6명이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과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이건 예를 든 거고 아래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학생 수의 변화량을 변화한 학생만 기준으로 식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100분의 15x 자 15%가 줄었다 마이너스 그쵸? 여학생은 100분의 15y 늘었다. 전체적으로 6명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이 어려워하는 사람 뭐 우선은 뭐 양비를 100을 곱하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15x 플러스 15y는 마이너스 60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15를 해서 15x 15y는 600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뭐 x를 구하든 y를 구하든 하나를 구해봅시다. 뭐 더해볼게요. 더하면 x가 초과될 거고 빼면 y가 초과되겠네요. 그쵸? 더하면 30y가 될 거고 자 600을 15번 더한 거에서 600을 한 번 빼는 거네요. 그쵸? 더하면 자 마이너스 600이니까 600을 하나 빼면 600 곱하기 14가 되는 거 이해 갔어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제 이거 약분을 해볼게요. 양변을 30으로 나눌게요. 30을 나누면 여긴 30으로 나누면 동그라미 하나요. 3, 2, 6 해서 자 y는 20 곱하기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280명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여학생 280명인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낼 때는 작년 여학생을 물어보지 않고 올해 여학생 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280명이었고 자 15%가 늘었으니까 280에 100분의 15 요 계산한 요 값이 더해져서 올해 학생 수가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올해 학생 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까지 이제 참고해서 시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활용 문제를 몇 문제 있어서 그것도 혹시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 당황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역시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만두가 100개에 스님도 100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큰 스님이 3개씩 나눠주고 큰 스님에게는 만두를 3개씩 나눠주고 작은 스님은 3명당 1개씩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큰 만두인가 보네요. 이때 큰 스님은 몇 명이고 작은 스님은 몇 명이냐. 자 역시 표를 만드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전체 총 스님의 스님은 100분이 계신다. 100명이 있다고 했죠. 자, 큰 스님을 X명, 작은 스님 Y명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두의 개수가 이제 100개라고 했으니까 이제 만두로 가는데 자, 먹은 만두의 개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작은 스님이 먹은 만두는 한 개를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작은 스님이 3명당 1개를 먹는다는 얘기는 한 분이 3분의 1을 먹겠네요. 그러니까 작은 스님이 먹으면 만약에 10명이 있었다. 작은 스님이 그러면 3분의 1개씩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좀 떨어지는 걸 해볼게요. 자, 작은 스님 30명이 계셨고 3분의 1씩 먹었다 그러면 만두 10개를 먹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명수니까. 자, 3분의 1 y면 작은 스님이 먹은 만두 개수가 되겠죠. 됐어요? 자, 큰 스님은 한 분당 3개를 먹으니까 3x만큼 만두를 먹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 자체가, 자, 스님에 대한 얘기, 만두에 대한 얘기. 그럼 여러분들이 스님에 대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스님이 x 플러스 y명에서 100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 만두의 개수를 가지고도 식을 만들 수 있죠. 왜냐면 만두의 개수도 100개니까 3x랑 3분의 1 y가 100이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